할머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세요? 이렇게 우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군복을 입은 대위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에 엎여있던 3살 손녀 세아는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오느라 지쳐서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매 집 가, 으에.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보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위에게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미안해요. 애가 버스 타고 오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네. 오늘 이 애 생일이라서 아빠 얼굴만 보고 갈란다.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대위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성년자 동반 면회는 사전 등록 없으면 불가입니다. 규정이에요. 애가 우니까 더 안 되죠. 여긴 군대입니다. 아이고, 제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못 들으셨어요? 그가 군화 끝으로 제가 쌓은 흰 보자기를 툭 찼습니다. 쩌렁. 스테인리스 통이 넘어지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한 갈색 국물이 제 낡은 운동화를 적시고 새벽부터 2시간을 졸인 무와 당근이 뒹굴었습니다. 세아가 놀라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매.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문이 무슨 유치원입니까? 내 울음소리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생기는데요. 질서 방해 시 퇴거 조치합니다. 빨리 치우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꽂혔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애는 왜 데려와? 시끄럽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69살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허리를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손으로 아이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닥에 흩어진 갈비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도윤이 얼굴만 보면 된다. 세아 생일에 아빠만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모욕의 순간이 27년 전 제가 뻗었던 그 손이 돌아오는 시작이 될 줄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 젊은 생명을 건진 그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던 말이 진짜가 될 줄은.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사단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온 부대는 멈췄으며 정문에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충성! 하지만 지금은 새벽 4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아침으로 여기서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신춘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경북 상주 전통시장 골목. 저는 이금래, 올해 69입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김치통 2개를 꺼내놓고 어제 밤부터 푹 삶아둔 갈비를 하나씩 집어 담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무썬것, 당근, 대파를 듬뿍 넣고 간장 양념을 졸여 만든 갈비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약한 불에서 2시간을 지켰습니다. 옆 통에는 깍두기를 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도윤이가 군대 가기 전 엄마 깍두기는 세상에서 제일 아삭아삭해요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흰 보자기로 2통을 단단히 묶는데 안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엥, 손녀 세아였습니다. 오늘이 이 아이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젖살이 보들보들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이 아이 엄마는 작년 겨울에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아이를 낳고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산후조리가 안 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숨이 깊어졌고 아이를 안고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느 날 새벽 은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이는 방에 혼자 두고 저한테는 쪽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이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시장 골목 단칸방, 낡은 이불, 곰팡이 핀 벽지. 남편은 군대에 있고 시어머니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는 집. 22살 며느리에게는 감옥 같았을 겁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친정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면회 때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전역하면 은지 찾아서 잘 살게요. 세아 잘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저는 세아를 제 등에 업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자다가 엄마하고 울던 아이가 요즘엔 아빠하고 웁니다. 오늘만은 아빠 얼굴 보여주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없는 생일, 아빠라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세아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중이 팔에 묵직하게 실렸습니다. 15kg쯤 될까요? 제 마른 팔뚝이 저릿저릿 당겼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뺨이 제 목에 닿았고 따뜻한 숨결이 간지렸습니다. 세아야, 오늘 아빠 보러 가자. 오늘 우리 세아 생일이잖니. 아이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보러 가? 그래, 아빠한테 생일 축하받으러. 저는 헌 베넷 저고리를 아이 몸에 둘러 앞가슴에 업었습니다. 천을 등 뒤로 돌려 가슴 앞에서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온전히 제 가슴과 어깨에 실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부엌으로 나와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김치통 2개가 든 보자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손에 보자기, 가슴엔 15kg 아이. 오른쪽 어깨가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 등을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흘길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질퍽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진흙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10걸음쯤 갔을까 운동화 끈이 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끈을 묶으려는데 등에 업힌 아이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삐걱거렸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끈을 묶었습니다. 다시 보자기를 들고 일어섰을 때 숨이 가빴습니다. 나는 기죽지 않는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쪽팔릴 짓 하지 말자. 오늘은 세아 생일이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아이가 제 등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무거워? 아니다. 우리 세아는 깃털이제. 조금만 참아라, 아빠 보러 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생일에 아빠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순간 온몸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에서 아이를 내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세아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매, 우리 아빠 보러 가?
그럼 오늘 생일인데 아빠가 얼마나 반가워할까? 아빠가 새아 안아줄 거야.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여기까지 온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아이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주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차체가 덜컹거리며 멈춰섰고 문이 쉬익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보자기를 한 손에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3개를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매, 천천히 오이소. 애 업고 짐까지 들고 어디 그리 먼데 가시나? 고맙습니다. 손녀 아빠 보러 갑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내려 옆에 앉히고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세아는 창밖을 구경하며 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매, 저거 빨간 차. 그래, 빨간 차네.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배 아파. 조금만 참아라, 세아야. 곧 도착한다. 으응, 배 아파 토할 것 같아. 저는 급하게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이 입에 대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행히 토하진 않았지만 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스 멀미였습니다. 의행 할매 집가 의행.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제 무릎을 두드리며 보챘습니다. 세아야, 조금만 아빠 보러 가는 거잖아. 응? 싫어, 의행 집가 할매. 뒷좌석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들. 애가 왜 저래 시끄럽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세아야, 할매가 노래 불러줄게. 응? 울지 말고. 으흑 으흑.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이 메었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아이가 지쳐서 훌쩍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며 칭얼거렸습니다. 응, 아파.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뜨끈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빠만 보면 된다. 시내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또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10분을 못 버텼습니다. 의행 할매 내려줘 의행. 아이가 제 등에서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세아야, 제발 조금만 참아라 할매 제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안았습니다. 세아는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으앙, 집 가, 할매. 버스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할매가 미안해 조금만. 아이는 지쳐서 결국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딸꾹질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제 옷깃은 아이 눈물과 콧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대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업고 보자기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 왔다. 조금만 더. 부대 정문까지는 500m. 저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세아는 제 등에서 가끔 칭얼거렸습니다. 으응 할매. 다 왔어, 세아야. 아빠 보러 거의 다 왔어.
2시간 반의 지옥 같은 여정 끝에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만 보면 돼.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대 정문은 붐볐습니다. 토요일 오전 면회를 온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으며 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중년 부부는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제 옷은 시장 골목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등에 엎인 새아는 축 늘어진 채 가끔 훌쩍였습니다. 한 손에 든 보자기에서는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앞사람들이 슬쩍슬쩍 저를 돌아봤습니다. 코를 찡긋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줄이 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손때 묻은 지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떼온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떼는데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1,000원이 아까웠지만 면회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정문 근무자는 군복을 반듯하게 입은 대위였습니다.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장기훈 대위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반듯한 얼굴, 뻣뻣하게 선 군복깃,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저는 서류를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면회 왔습니다. 한도윤 병장, 제 아들입니다. 대위는 서류를 받아들더니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뒤에서 새아가 칭얼거렸습니다. 응, 할매 집 가. 저는 한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새아야, 조금만 아빠 보고 가자. 대위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성년자 동반 면회는 사전 등록 없으면 불가입니다. 규정이에요. 젊은이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요. 미성년자 동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당직사병이 잘못 안내한 거 아닙니까? 대위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호자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만 7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 아이 몇 살이죠? 오늘 3살입니다. 오늘이 애 생일이라서요. 규정 위반입니다. 대위는 팔짱을 꼈습니다. 군부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애가 울면 다른 면회객들한테도 방해되고요. 젊은이, 제발 오늘만 얼굴만 보고 갈란다. 애 엄마가 없어서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할머니 사정이고요. 저는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위가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게 뭡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좀 싸왔습니다. 갈비찜하고 음식물 반입 금지 모르셨어요?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여기가 유치원인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음식은 두고 갈게요. 애랑 저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대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군화가 제 낡은 운동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여긴 민간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입니다. 규정 어기면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자. 화내지 말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아가 다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할매, 집 가. 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버스 멀미로 지친 아이가 낯선 곳에서 겁먹은 겁니다. 세아야, 울지마, 할매가 있잖아. 저는 아이를 달래려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으앙, 대위의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미안합니다. 젊은이 애가 멀미를 해서. 그러니까 애를 왜 데려왔냐고요.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좀 그렇다. 애 왜 저렇게 울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기죽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위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화 끝이 제 발치에 놓인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당장 치우세요. 냄새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어요. 예, 금방 치우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아이 때문에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위의 군화가 움직였습니다. 툭! 군화 끝이 보자기를 찼습니다. 쩌렁!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이 넘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갈비찜이 쏟아졌습니다. 진한 갈색 국물이 아스팔트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2시간을 졸인 무, 당근, 대파가 뒹굴었습니다. 깍두기 통도 기울며 빨간 국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국물이 제 낡은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양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세아가 놀라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매.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치우라고 했잖아요.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문이 무슨 유치원입니까? 시장 바닥으로 만들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음식을 왜 저렇게 싸와? 애는 왜 데려왔대? 완전 민폐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69살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등에 업힌 15킬로 아이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손으로 아이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닥에 흩어진 갈비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세아야, 괜찮아, 할매가 다 치울게. 손가락 끝이 국물에 젖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손톱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이미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무가 하나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당근도 주었습니다. 대파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통에 다시 담았습니다. 아이는 제 등에서 계속 흐느꼈습니다. 할매 무서워, 세아야, 울지마, 금방 끝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다른 면회객들 대기 중이라고요. 대위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질서 방해 시 퇴거 조치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통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물은 반 이상 쏟아진 뒤였습니다. 갈비도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바닥을 더럽히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이 제대로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윤이 얼굴만 보면 된다. 새아 생일인데 아빠 얼굴만 보면 돼. 저는 고개를 들어 대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젊은이 그럼 음식은 여기 두고 갈게요. 저랑 애만 들어갈게요. 제발.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젊은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애가 아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위는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규정이 사람보다 위입니까?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규정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문 옆 헌병을 가리켰습니다. 저분 좀 모셔 나가드려요. 면회 불가 통보했으니까요. 젊은 헌병이 난감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헌병을 보았습니다. 20 남짓한 젊은이였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해도 어쩔 수 없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새알을 업은 채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정문을 벗어나 10m쯤 갔을까?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문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새알을 내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지만 훌쩍거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새아야 미안하다 할매가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매 아빠는? 아빠는 오늘 못 봐. 할매가 잘못해서. 아빠 보러 온 거 아니야? 응 그런데 할매가 규정을 몰라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새아야 미안해 할매가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아이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젖은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규정 그래, 규정이 있으니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규정이 사람 위에 있을 순 없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져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시장에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자.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왔습니다. 새알을 업고 음식을 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간다고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문 옆 민원 창구가 보였습니다. 저기 가서 다시 부탁해보자. 저는 새알을 다시 업고 민원 창구로 향했습니다. 민원 창구는 정문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저기 가면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저는 새알을 다시 업고 보자기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창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헌병이 보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습니다. 21~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그란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헌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정문에서 있었던 일을 봤나 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이 제발 한 번만 도와주이소. 정문에서 거절당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헌병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젊은이 내 사정 좀 들어주이소. 서류상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드님이 지금 야외 훈련 중이라서요. 당일 승인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헌병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훈련은 언제 끝나는데요? 오늘 저녁 6시쯤 복귀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헌병은 더 난감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훈련 복귀 후에는 총기 점검, 정비 시간이 있어서 면회 시간이 오후 5시까지거든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 다시 오면. 내일은 일요일이라 면회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사전 등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병이 제 등에 엎인 새알을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만 7세 미만은 부대 보안상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건 사단 규정이라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규정. 또 규정.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그럼 내일 미뤄도 좋으니 오늘은 아이만이라도 아빠 얼굴 좀 애 엄마가 없어서 생일에 아빠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헌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헌병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헌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서류 다시 작성해 보시겠어요? 제가 특별 승인 요청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습니다. 헌병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성함이랑 연락처, 아드님 이름 적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금래, 한도윤, 연락처.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제 등에서 또 칭얼거렸습니다. 응 할매 목 아파. 세아야, 조금만 할매가 빨리 할게.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헌병에게 건넸습니다. 다 썼습니다. 헌병은 서류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상병?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장기훈 대위였습니다. 그가 큰 걸음으로 민원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상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헌병, 최연호 상병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대위님, 할머니가 특별 승인 요청을. 제가 정문에서 면회 불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창구에서 다시 받는다고요?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위님, 그런데 할머니 사정은 무슨 사정입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대위가 민원 창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상병이 입력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보더니 마우스를 빼앗아 화면을 닫아버렸습니다. 대위님, 최상병, 지금 상급자 지시 위반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휘권 방해로 기록하겠습니다. 대위가 창구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셔터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젊은이. 저는 창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쾅!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대위가 셔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민원 제기하시면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돌아가세요. 젊은이. 민원 창구도 폐쇄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대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집요하네.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아를 안고 민원 창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내려놓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할매가 다 잘못했어.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매, 아빠는 못 봐. 할매가 규정을 몰라서. 규정, 그래. 규정이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저주자. 규정을 어길 순 없으니까.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왔습니다. 세아를 업고 멀미로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왔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간다고요? 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세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아야, 집 가자. 할매가 나중에 다시 데려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시장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휴대폰 수리점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매, 이금래 할매 맞제? 그래. 저 김민수입니다. 시장 통닭집 옆에서 휴대폰 가게 하는. 아, 그래, 알지. 청년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매, 아까 정문에서 있던 일 제가 영상 찍었는데요. 영상? 예. 저 원래 SNS에 지역 소식 올리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서요. 청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바닥에 쏟아진 갈비를 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세아가 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매, 이거 제가 지역 단톡방에 올려도 될까요? 좀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창피해서. 할매,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군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년은 이미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러지 말고. 할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올릴게요. 청년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소문만 날 뿐이지. 청년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매, 집에 어떻게 가세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버스 타고 갈게. 할매 애 없고 버스 또 타시게요?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청년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다. 청년은 제 보자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새알을 업고 청년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알을 무릎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정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얼굴도 못 보고 간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아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생일인데 아빠 얼굴도 못 보여줬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연달아 알림이 왔습니다. 벌써 댓글이 이렇게 많이.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영상이 지금 엄청 퍼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 넘었어요. 그래.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가 몰랐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역 단톡방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 행정과 중위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뭔데? 정문에서 할머니가 모욕당한 거. 영상 떴어. 어디? 지역 맘카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SNS 전체로 퍼지고 있어. 조회수 벌써 5만. 참모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 무릎 꿇고 음식을 줍는 할머니, 등에서 우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문이 무슨 유치원입니까? 장기훈 대위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 아니야? 맞네. 정문이야. 이거 큰일인데? 참모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홍보실장 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중입니다. 장기훈 대위 정문 근무 시 발생한 민원건인데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댓글 보세요. 난리 났어요. 행정과 중위가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댓글. 군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할머니 2시간 넘게 버스 타고 왔다는데. 손녀 생일인데 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하다니. 대위 계급장 달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국방부에 민원 넣어야겠다. 이거 감사실로 넘어가겠는데요? 장기훈 대위 어디 있어? 정문 근무 교대하고 지금 행정실에 있을 겁니다. 오후 3시. 부대 행정실. 장기훈 대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대 단체 채팅방에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장 대위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자신이 보자기를 차는 장면, 할머니가 바닥을 닦는 장면. 정문이 무슨 유치원입니까? 자신의 목소리. 장 대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을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대위 이름이 뭐야? 신상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놈이 장교라니. 장 대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성팔이 민원이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 하루 이틀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때 홍보실장 소령이 행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장 대위. 예, 소령님. 지금 정문 민원건 영상 봤지? 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장 대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동반 면회 사전 등록 없었고 음식물 반입도 금지라서 제지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요?
장대위가 되물었습니다. 음식 차고 그런 식으로 대하고 소령님, 그 할머니가 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정문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한 겁니다. 그래도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장대위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홍보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여론이 안 좋아. 지금 조회수가 10만 넘었어. 계속 퍼지고 있고 감성팔이 민원입니다. 며칠 지나면 잊혀질 겁니다. 그래도 대응은 해야지. PR팀한테 말해서 해명 자료 좀. 장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령님, 제 생각엔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해명하면 오히려 더 키워요. 이런 감성팔이 민원은 일괄 무시하는 게 무시? 예. 군은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죠. 홍보실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대위 자네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장대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홍보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장대위는 다시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규정대로 했으니까. 오후 4시 상주시장 골목. 민수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할매, 다 왔어요. 고맙다, 민수야. 저는 새알을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비좁은 방, 낡은 이불, 작은 창문. 저는 새알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국물이 다 새어나간 김치통, 흙먼지가 묻은 갈비. 저는 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규정을 몰랐습니다. 사전 등록을 안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갔습니다. 음식을 싸갔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위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져줘야지. 군대는 규정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왔습니다. 새알을 업고 멀미로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왔습니다.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옆에 앉았습니다. 세아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생일인데 아빠도 못 보고.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할매, 저 민수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할매, 이거 봐요. 영상이 지금 난리 났어요. 뭐가? 조회수가 지금 30만이에요. 댓글도 수천 개고 언론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군부대 정문에서 모욕당한 할머니 규정이 사람보다 위인가, 손녀 없고 2시간 반 생일날 아빠 못 본 3살 아이 갈비찜 쏟아지고 눈물 흘린 할머니 군의 인권은 어디로? 할매,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부대에서 곧 연락 올 거예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오후 5시 부대 참모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정문 민원건 조사 들어간대요. 여론이 너무 악화됐어요. 국방부에서도 확인 중이래요. 사단장님도 아시나?
훈련 중이라 아직 보고 안 갔을 겁니다. 빨리 보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참모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때 정문 민원 창구에 최연호 상병이 참모실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뭔데? 오전에 면회 오셨던 할머니 이금래 할머니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 상병은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998년 낙동강 범람 때 인명구조로 대통령 표창 받으신 분입니다. 뭐? 참모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시 범람한 강물에서 7명을 구조했고 그 중에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민간인 표창이라 유공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공우는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참모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언론에서 이거 알면 빨리 사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최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조된 군인 중 한 명이 이 부대 배치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데? 확인이 필요하지만 98년 ROTC 후보생이었다면 최 상병은 말을 멈췄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98년 ROTC 후보생이면 지금 영관급일 텐데 명단 확인해봐. 예. 오후 6시 부대 행정실. 최연호 상병이 조심스럽게 행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장기훈 대위의 목소리. 최 상병이 들어갔습니다. 대위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오전 면회 오셨던 이금래 할머니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나한테 보고해? 장 대위는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자입니다. 98년 낙동강 범람 때 인명구조로 민간인 표창이잖아. 그거 군 유공자 아니야. 장 대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최 상병, 장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훈장 갖고 군을 흔들려고? 규정은 규정이야. 국가유공자든 뭐든 사전 등록 없으면 면회 불가야. 그리고 말이야. 장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마. 알았어? 예. 내가 사단장 사위야. 이 정도 민원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최 상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 사위요?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이 건드리지 말고. 장 대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단장의 사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쥐고 흔들기 위한 허세였습니다. 최 상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봐. 예. 최 상병이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때 최 상병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연호 상병님이십니까? 저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정문 민원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최 상병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오후 7시 상주 시장 골목. 저는 세아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맛이 없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아야, 조금만 먹어라. 싫어, 아빠 보고 싶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할머니, 저 최연호입니다. 오전에 민원 창구에서 뵀던.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헌병, 최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어떻게?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최 상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젊은이. 내 잘못이 아니잖니. 할머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98년에 인명구조하셨다는 거. 아, 그래. 그때 일이. 저는 손때 묻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그때 무릎까지 차는 물에서 동네 군인 애들 건졌다고 동사무소에서 주더구나. 그 중에 이 부대 배치된 애도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최상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국가유공자 예우조항 적용해서 재검토 요청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윤이 얼굴 볼 수 있나? 예. 제가 내일 아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정말 고맙다. 최상병은 표창장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아드님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디 깨어있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 사람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별이 3개 달린 사단장 서무진.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오전 10시 저는 다시 새알을 업고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상병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제가 재심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도윤이 얼굴 볼 수 있겠지. 새벽부터 일어나 새알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어제 지친 탓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아야, 오늘은 진짜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아빠? 아이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응, 오늘은 꼭 볼 수 있어. 저는 아이를 업고 이번엔 음식은 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관계 증명서와 표창장 사본만 챙겼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진 갈비찜, 차가운 눈빛, 모욕적인 말들. 괜찮아. 오늘은 달라. 저는 숨을 고르고 민원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 최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젊은이 왔다. 어서 오세요. 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최상병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창장 사본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적용 신청했고 특별 승인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동반도 예외 허가 나왔어요.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오늘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정말 고맙다. 최상병이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문으로 가세요. 제가 정문 근무자한테 미리 얘기해뒀습니다. 고맙다. 저는 출입증을 받아들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도윤이를 볼 수 있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근무자는 어제의 장기훈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중이었습니다. 출입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중위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금내 할머니 맞으시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새알을 꽉 안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문 안쪽.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광장, 멀리 보이는 병영, 훈련하는 군인들. 도윤이가 여기서 지내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내병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면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회실까지는 100m쯤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새알을 업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까? 새아가 제 등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으응 할매 더워.
조금만 참아라, 세아야. 곧 도착한다. 20걸음. 아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나?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끈했습니다. 세아야, 어디 아파? 응, 머리 아파, 할매.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제 버스 멀미로 지친 데다 오늘 또 버스를 2번 타고 오느라 무리했나 봅니다. 세아야, 괜찮아? 할매가 있어. 응, 토할 것 같아. 아이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내려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아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만 보면 돼. 하지만 아이는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응. 제 품에서 기운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안내병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애가 아픈데 병원 좀. 안내병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할 것 같다는데. 안내병이 세아를 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면회 광장에 응급환자 발생. 민간인 미성년자 고열 증상. 의무대 지원 요청. 곧 군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군의관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군의관이 세아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38도는 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의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의관이 세아를 안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부대 의무대. 세아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군의관이 체온을 쟀습니다. 38.5도네요. 고열입니다. 젊은이, 우리 애 괜찮은 거죠? 일단 해열제 투여하고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탈수 증상도 있는 것 같으니 수액 놓겠습니다. 군의관이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세아가 주사 바늘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싫어. 세아야, 괜찮아. 금방 끝나. 할매가 있어. 저는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으앙, 아이가 울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액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수액 맞으시고 열 떨어지는지 봐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세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윤이 못 보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의무대 문이 열렸습니다. 장기훈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장 대위는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인 환자가 있다고? 예, 대위님. 면회 오신 할머니 손녀분이 고열로. 장 대위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네요. 예. 장 대위가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처치 끝났으면 내보내세요. 예. 하지만 아직 수액 중인데. 부대 의무대는 군인 전용입니다. 민간인은 밖에서 치료받아야죠. 하지만 대위님, 아이가 고열인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구급차 불러줄 테니 정문 밖에서 대기하세요. 장대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애가 지금 아픈데 수액만 다 맞게 해주이소. 할머니, 여긴 군 병원입니다. 군인 전용이에요. 애 아빠가 군인인데 군 병원이 군인 가족은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대위는 팔짱을 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항명하시면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제 눈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지만 참았습니다. 세아가 먼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액만 다 맞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젊은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가 지금 열이 38도가 넘는다는데 수액 중간에 뽑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장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군의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위님, 의학적으로 수액 중단은 위험합니다. 적어도 이 병 다 맞을 때까지는. 군의관, 지금 상급자 명령에 반대하는 겁니까? 장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군의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새아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이. 팔에 꽂힌 주사 바늘. 애부터 살려야 해. 저는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수액 빼주이소. 제가 밖에서 병원 갈게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빨리 빼주세요. 군의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액 라인을 제거했습니다. 새아가 울었습니다. 으앙, 아파. 새아야, 괜찮아. 할매가 있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의무대를 나왔습니다. 장대위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규정 확인하고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아를 꽉 안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낮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00m를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50m,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70m,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갈비찜을 주우느라 굽혔던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애부터 살리고 따지자. 90m,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르륵. 헬기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이 있던 사단 지휘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정문 상공으로 선회했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연우 상병이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의무대에서 나온 그가 장대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감사실 한라인입니다. 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위반 및 면회객 인권 침해 의혹 발생. 현장 지휘관 관련. 장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상병?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최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환자 강제 퇴거 조치, 의료 처치 중단 지시, 긴급 보고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최상병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그러지 마라. 애부터 살리고 따지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헬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 광장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저는 새아를 꽉 안고 눈을 가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어깨에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소장,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준장, 대령이 내렸습니다. 사단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를 향해 10m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를 보았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사단장의 얼굴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격.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금래 여사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순간 사단장이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님. 옆에 있던 장기훈 대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저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이금래 여사님, 서무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서무진. 그 이름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무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낙동강 범람.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젊은 군인. ROTC 후보생이라고 했던 제가 밧줄을 던져 건진 그 청년. 그때 그 애가 자네였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 서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 1998년 낙동강 범람 때 제가 ROTC 후보생이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린 저를 밧줄로 끌어올리신 분이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통닭집 앞에서요. 그날 약속드렸죠. 서무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자네였나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지. 서무진이 다시 경례를 붙였습니다. 여사님 늦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문에 도열한 병사들이 모두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별빛, 27년을 기다린 약속,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무진 사단장의 경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새아가 걱정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애가 열이 나서. 서무진이 새아를 보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군 장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깨에 별이 하나. 준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박은하 준장, 지금 즉시 의무대 재가동하십시오. 예. 박은하 준장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의무대, 긴급 환자 발생. 최고 우선순위로 처치 준비. 소아과 군의관 즉시 대기. 서무진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아이를 안아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사님도 많이 지치셨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새아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서무진이 새아를 안았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사단장이 3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 준장이 제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지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기훈 대위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단순 민원 사안입니다. 제가 규정대로. 서무진이 멈춰섰습니다. 차갑게 대위를 돌아봤습니다. 장기훈 대위. 예. 지금 상황 파악이나 하십시오. 보고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 할머니가 규정을 위반해서. 서무진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위,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1998년 낙동강 범람 때 7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장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에서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사단장님, 저는 규정대로. 규정? 서무진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짓밟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음식통을 찾습니까? 왜 의무대에서 내보냈습니까? 장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무진이 옆에 있던 대령을 돌아봤습니다. 감찰과장. 예. CCTV 전부 확보하십시오. 어제와 오늘
정문과 의무대의 모든 기록을. 예, 사단장님. 서무진이 다시 장대위를 받습니다. 장대위, 당신은 지금부터 직위 해제입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사단장님,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서무진은 더 이상 장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아를 안은 채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박준장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무진이 운전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무대로. 최대한 빨리. 예.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서무진 품에 안긴 세아를 보았습니다. 사단장이 3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아니 사단장님. 여사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정말 그때 그 애였나? 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998년 8월 5일. 낙동강 상류둑이 무너져 범람했을 때 저는 ROTC 후보생 하계훈련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여사님께서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통닭집 앞.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젊은 군인 하나가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밧줄을 집어들고 그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잡아. 그가 밧줄을 잡았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가게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물을 토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때 그 애였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여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뒤로 군 생활을 계속했고 이렇게 사단장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지. 아닙니다. 서무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날 약속드렸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의 모욕, 오늘의 절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차가 의무대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자 인수. 서무진이 세아를 군의관에게 건넸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십시오. 예. 세아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박준장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군의관들이 잘 처치할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많이 지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박준장이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무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물 좀 드십시오. 그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이 오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젊은이 자네 잘못이 아니잖소. 제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서무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제 훈련 중이라 영상을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부관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그 즉시 헬기를 타고 복귀했습니다. 영상? 예. 여사님께서 정문에서 모욕당하신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나? 여사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부대가 잘못했습니다. 서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자네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아이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열제와 수액 맞고 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탈수와 고열이었는데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게요. 군의관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아가 괜찮구나, 다행이다. 서무진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서무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명예 어머니 의전 절차에 따릅니다. 박은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문 경비를 강화하고 면회 프로토콜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응급조치반 아이 체온 지속 체크하십시오. 여사님께도 건강검진 제공하십시오. 예. 군의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제만 해도 바닥에 무릎 꿇고 갈비를 줍던 제가 오늘은 사단장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별들이 진짜 내렸구나. 서무진이 웃었습니다. 여사님, 별은 항상 하늘에 있었습니다. 다만 때가 되어 빛을 발한 것뿐입니다. 그가 다시 경례를 붙였습니다. 27년 전 약속, 이제 지키겠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을 기죽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날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아.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세아가 눈을 떴습니다. 할매. 세아야.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매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매 여기 병원이야? 응, 의무대야. 군병원. 아빠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오늘도 못 보는구나.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무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전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한도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사단장님이 직접 저를 데려오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아빠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고통이 있었던 걸까요? 아빠, 세아가 팔을 뻗었습니다. 도윤이가 침대로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아야, 괜찮아? 아프지? 응, 이제 괜찮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이가 아빠 목에 매달렸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사단장님이 훈련장에 직접 오셔서 저를 데려오셨어요. 세아가 아프다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얼굴 보러 왔다가 일이 좀 생겼어.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도윤이가 서무진 사단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도윤 병장, 충성. 서무진이 경례를 받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병장,
편히 있으십시오.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무진이 저를 보았습니다. 여사님, 가족들과 잠시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무진이 의무대를 나갔습니다. 박은하 준장과 감찰과장이 따랐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래, 세아야. 미안해. 아빠가 생일에 같이 못 있어줘서. 괜찮아. 할매랑 왔어. 그리고 아빠 지금 봤잖아. 도윤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세아 없고 여기까지 오시고. 아니다, 도윤아. 당연한 거지. 엄마. 도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게 있었던 거구나. 의무대 밖. 참모실. 서무진이 들어섰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서무진이 감찰과장을 돌아봤습니다. CCTV 확보했습니까? 예, 사단장님. 어제와 오늘 정문과 의무대 영상 전부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예. 감찰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제 정문 CCTV 오전 10시 32분. 화면 속에 이금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한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기훈 대위가 서류를 받아보는 모습. 미성년자 동반 면회는 사전 등록 없으면 불가입니다. 젊은이, 제발 오늘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여기가 유치원인 줄 아세요? 장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장대위의 군화가 보자기를 찼습니다. 쩌렁. 김치통이 넘어지고 갈비찜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음식을 줍는 모습. 등에서 우는 아이. 정문이 무슨 유치원입니까? 빨리 치우세요. 참모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의무대 CCTV 오전 10시 45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의무대 안. 침대에 누운 아이.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 장기훈 대위가 들어오는 장면. 부대 의무대는 군인 전용입니다. 민간인은 밖에서 치료받아야죠. 젊은이 애가 지금 아픈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구급차 불러줄 테니 정문 밖에서 대기하세요. 군의관이 수액을 빼는 모습. 우는 아이. 떨리는 할머니. 화면이 멈췄습니다. 참모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서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7년 전 목숨을 걸고 7명을 구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손녀를 업고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와서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서무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장기훈 대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기실에 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예. 잠시 후 장기훈 대위가 참모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기훈 대위, 앞으로. 장 대위가 서무진 앞에 섰습니다. 차렷. 예. 서무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보입니까? 장 대위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자기를 차는 장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설명해 보십시오. 규정대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동반 면회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음식물 반입도 금지라서. 그래서 음식을 찼습니까? 그건 할머니가 치우지 않으셔서. 서무진이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장대위가 보자기를 차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치우지 않아서 화면을 보십시오. 할머니는 아이를 업고 계십니다. 허리를 굽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다리지 않고 발로 찼습니다. 이게 군인의 태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장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무진이 다음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의무대 장면. 부대 의무대는 군인 전용입니다. 애 아빠가 군인인데 군병원이 군인 가족은 못 본다니. 규정이 그렇습니다. 서무진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장대위, 아이가 고열이었습니다. 38.5도.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액을 중단시키고 내보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의무대는 군인 전용이라는 규정이. 규정? 서무진이 그 단어를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규정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군의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서무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참모실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대위, 당신은 규정을 방패로 삼아 약자를 모욕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힘없는 할머니를 짓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십시오. 사단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장대위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서무진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기훈 대위, 당신은 참모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사단장 사위다.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그냥 거짓말을 그냥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사위라고 거짓말을 하며 부하들을 협박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무진이 감찰과장을 돌아봤습니다. 지시합니다. 예. 장기훈 대위, 즉시 보직해임. 예. 직권남용, 민간인 인권 침해, 국가유공자 예우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회부. 예. 장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군은 사적관계로 굴지 않습니다. 서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은 한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사단장님, 면회민원 매뉴얼 전면 재정비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참모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서무진이 다시 장대위를 보았습니다. 장대위, 나가십시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예. 장대위가 비틀거리며 참모실을 나갔습니다. 서무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사님,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부대 정문. 저는 도윤이 세아와 함께 의무대를 나왔습니다. 세아는 많이 좋아져서 아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매, 나 배고파. 그래,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정문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정문 앞 광장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 모두 정렬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뭐지? 도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서무진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박은하 준장, 감찰과장, 그리고 모든 참모들이 함께였습니다. 여사님, 서무진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예.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무진이 정문 앞 단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도윤이와 세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서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 집합. 예. 병사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서무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단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이금래 여사님, 1998년 낙동강 범람 때 7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분이 손녀를 업고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사님을 모욕했습니다. 규정을 방패로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서무진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사님, 사단전 장병을 대표해 사죄드립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은하 준장, 감찰과장,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요, 사단장님 일어나시오. 서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오늘부로 여사님을 영사단 명예 어머니로 위촉하겠습니다. 명예 어머니? 예. 우리 사단전 장병의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박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촉장이었습니다. 이금래 여사님을 영사단 명예 어머니로 위촉함. 서무진이 위촉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따따따. 군악대의 짧은 팡파르였습니다. 그리고 도열한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충성. 그 목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도 울었습니다. 세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왜 울어? 아니다, 세아야. 할매는 기뻐서 우는 거야. 서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사님, 앞으로 이 부대를 찾으실 때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여사님은 우리의 은인이자 명예 어머니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촉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해 있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별도 가슴속에 다는 거구나.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후 6시, 저는 도윤이, 세아와 함께 사단 공식 가족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무진 사단장이 직접 안내해 준 곳이었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저녁 식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단장님. 이만 집으로 가야. 여사님, 아이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서무진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은 포근했습니다. 깨끗한 소파, 따뜻한 난방,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 세아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다 괜찮다. 엄마 영상 봤어요. 정문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저는 훈련장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괜찮아.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건강하게 저녁만 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 도윤이가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세요. 은지도 떠나고 세아도 제대로 못 돌보고. 아니다. 은지는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저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22살, 아직
어린 나이에 시골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은 군대에 가고 시어머니는 새벽 일을 나가고 그 애도 견디기 힘들었겠지.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저녁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판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반찬들. 군대 식사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세아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세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매 배고파. 그래, 먹자.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세아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매야. 그래, 고맙다. 저는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김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정문 바닥에 쏟아졌던 그 김치통. 아침에 집에서 다시 싸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예,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어제 싸온 건데 조금 맛이 망가졌을 게야. 정문 바닥에서 한바탕 했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이가 통을 받아 안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숟가락으로 갈비 하나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윤아,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 다 알아요. 2시간을 졸이시고 정성껏 담으신 거. 도윤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훈련장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정문에서 그런 일을 당하시는데. 아니다, 도윤아.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규정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다 괜찮아. 우리는 한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홍보실 사병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사단장님 지시로 기념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사진이요? 예. 여사님과 가족분들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연병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아를 안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러졌습니다. 찰칵. 해질녘 연병장, 노을빛에 비친 세 사람. 그리고 멀리 하늘에 떠오르는 헬기 한 대. 사흘 후, 수요일,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문에서 모욕당한 할머니, 명예 어머니 되다 영사단, 면회 시스템 전면 개편 사람이 먼저. 기사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을 속 세 사람의 사진. 그리고 정문 옆에 새로 설치된 작은 패. 정문에 내린 별빛 사람이 먼저인 군을 위하여.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감동이다. 이게 진짜 군대지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사단장님 멋있다. 그리고 사단 공식 계정에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사단 면회 시스템 개선안. 국가유공자 및 군 사상자 유가족 우선 창구 신설. 미성년 직계 가족 현장 확인 면회 절차 마련. 면회객 응대 인권 매뉴얼 전 장병 교육 의무화. 정문 민원 한라인 24시간 운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주 시장 골목. 저는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또 도윤이를 면회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단에서 차량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명예 어머니 예우라고. 사람이 참 좋구나.
김치를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바닥에 쏟아지지 않을 겁니다. 세아가 안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매, 또 아빠 보러 가? 그래, 세아야. 나도 갈래. 그럼 같이 가자.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구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장대위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웠던 눈빛, 오만했던 태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쫓기듯 살던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규정에 매달렸던 건 혹시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였을까? 연민이 이렇습니다. 그 젊은이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할 순 없어. 미움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판단하겠지. 김치통을 보자기에 묶었습니다. 새 보자기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할매, 영웅이야. 하며 웃던 그 얼굴들.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이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영웅인 거구나. 보자기를 들고 세아를 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에서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별도 가슴속에 다는 거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아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매, 오늘은 아빠 볼 수 있지? 그럼, 오늘은 꼭 볼 수 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그날, 낙동강 범람, 물에 빠진 사람들, 제가 던진 밧줄. 그때 살린 생명이 오늘 나를 구했구나.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차는 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정문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별이 3개 달린 사단장이 아니라 제 아들 도윤이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 세아가 제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세아야.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평생 기죽지 않고 살아온 이금래. 오늘도 저는 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른 영상들보다 길어서 지루하시진 않으셨나요? 규정이 정말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걸까요? 69세 할머니는 손녀를 업고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와 정문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27년 전 그녀가 목숨 걸고 던진 밧줄은 결국 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선의가 언젠가 당신을 구할 가장 큰 별이 되지 않을까요? 규정도 별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